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이곳은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 약을 먹어라,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42년 경력의 89세 이종환 한의사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장수 식단입니다. 그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5가지 장수 식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의사는 53세 때 의사들에게 심장질환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 통증, 숨이 차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걸까? 그는 매일 밤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뒤집고 93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한방의학과 전통식이요법에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부터 명나라 의서 본초 강목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장수 비법을 하나하나 연구하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특정한 음식들이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심장 통증이 사라지고 숨이 차던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체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93세가 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장수 식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연구 끝에 찾은 장수 식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단 한 숟가락씩 먹기만 해도 건강이 달라지는 5가지 식품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던 그가 93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의 환자들 중에서도 85세에 시작해 95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장수 식단을 실천한 환자들의 사례. 83세 박명자 할머니, 심장질환을 앓던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이 음식 한 숟가락을 먹고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고 1년 뒤에는 심장 기능이 50% 회복되었습니다. 86세 이철수 할아버지, 40년간 당뇨로 고생하던 그가 매일 이 음식을 먹은 후 인슐린 주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75세 정미경 할머니, 유방암 치료 후 재발 위험이 높았던 그녀가 이 음식을 섭취한 후 면역력이 강화되고 5년이 지나도록 암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4세 김정호 할아버지, 간 질환으로 삶의 희망을 잃었던 그가 매일 이 음식을 섭취한 후 간 기능이 50% 회복되고 복수와 황달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42년 경력의 한의사가 직접 지도한 환자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밝혀낸 5가지 장수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식품들은 심장 건강, 혈압 조절, 당뇨 관리, 면역력 강화, 암 예방까지 돕는 검증된 자연 식품들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60년 넘게 연구한 끝에 발견한 5가지 장수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들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당뇨를 관리하고 심지어 암 예방까지 돕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꿔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수 식단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과 장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수 식품 들깨.
우리가 흔히 양념으로만 사용하는 들깨가 실제로는 강력한 장수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들깨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심장 건강, 뇌 기능 향상, 혈관 보호,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들깨가 건강에 좋은 이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ALA,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생선이 있지만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들깨의 주요 건강 효과. 심장 건강 개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고혈압 예방, 뇌 건강 향상, 치매 예방, 기억력 강화, 우울증 완화, 염증 감소, 관절염, 아토피, 기관지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보호, 소화기 건강 개선, 장내 유익균 증식, 변비 완화. 이렇게 강력한 효능을 가진 들깨지만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 들깨를 잘못 먹는 경우. 산패된 들깨가루 섭취.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들깨가루는 가루 상태로 오래 보관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하면 산패되어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는 경우. 들깨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에 넣어 끓일 경우 오메가-3가 분해되어 건강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 들깨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 과다 섭취 시 설사, 소화불량,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3. 들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들깨는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면 들깨의 영양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 갓 갈아서 먹기. 들깨는 가루 상태로 보관하지 말고 먹기 직전에 직접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깨를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매일 아침 필요한 양만 분쇄기에 갈아 섭취하세요. 갓 갈아낸 들깨는 신선한 오메가-3가 그대로 유지되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들깨 섭취량 조절하기. 하루 12숟가락 약 51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들깨 따뜻한 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꿀.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과 꿀의 천연 단맛이 어우러져 섭취가 훨씬 쉬워집니다. 꿀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면역력 향상에 더욱 좋습니다. 들깨 현미밥. 현미밥에 들깨가루를 뿌려 먹으면 뇌 기능 향상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들깨 요거트. 요거트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섞으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변비 해소와 소화 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들깨 두부. 두부와 들깨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증가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4. 들깨 섭취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 1. 들깨의 기름 성분이 부담스럽다면 들깨를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소량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 따뜻한 물이나 죽에 섞어 먹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들깨가루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들깨가루는 산패가 빠르므로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관이 필요하다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들깨 씨앗 상태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삼국이나 찌개에 넣고 싶다면 들깨가루는 음식을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고 약불에서 살짝 데우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을 끓일 때 들깨를 처음부터 넣는 것은 오메가-3가 파괴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매일 단 한 숟가락만 섭취해도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뇌 기능 향상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력한 장수 식품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는 반드시 신선하게 갈아서 먹고 척정량을 지키며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매일 들깨 한 숟가락을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식품 청국장. 청국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조상의 건강 비결이자 최근 과학적으로도 면역력 강화, 장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강력한 자연 발효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국장을 냄새 때문에 꺼려하지만 이 음식이 가진 강력한 장수 효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1. 청국장이 건강에 좋은 이유. 청국장은 단순한 콩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나토키나아제 NATTOKINASE 성분 덕분에 일반 콩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효과를 가집니다. 청국장의 주요 건강 효과. 장 건강 개선, 유익균 증식, 장내 환경 개선, 변비 해소. 면역력 강화.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면역력 상승. 혈전 제거, 혈관 청소. 나토키나아제가 혈전 피떡을 녹여 혈관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조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혈당 조절.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당뇨 예방 및 관리. 골다공증 예방.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 강화. 이처럼 청국장은 장이 건강해야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진다는 원리를 실천하는 최고의 발효식품입니다. 2. 청국장을 잘못 먹는 경우. 시중에 파는 청국장, 가공 청국장 섭취. 시중에서 판매하는 청국장은 대부분 인공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 발효균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익균이 거의 없는 가짜 청국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 청국장을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나토키나아제와 유익균이 모두 사라집니다. 강한 열을 가하면 청국장의 혈전 제거 효과와 유산균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 청국장은 강력한 발효식품이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장애속이 더부룩함, 가스참, 복통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 장이 민감한 사람은 처음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3. 청국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살아있는 청국장을 선택하기. 청국장은 끈적한 실이 많고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이 좋은 청국장입니다. 냄새가 거의 없거나 실이 없는 청국장은 이미 유산균이 죽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지만 어렵다면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기. 청국장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된장찌개처럼 끓여 먹으면 유산균과 나토키나아제가 대부분 파괴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밥 위에 청국장을 얹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둘러 먹으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숟가락 섭취.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하루 12숟가락이 적당합니다. 처음 먹기 시작하는 경우 한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청국장 현미밥.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와 청국장의 유산균이 만나 장 건강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청국장 김치. 김치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더욱 활성화해줍니다. 단 너무 짠 김치는 장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염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청국장 들기름. 들기름은 청국장과 궁합이 잘 맞아 혈관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청국장의 특유의 냄새를 줄여주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청국장 두부. 두부의 단백질과 청국장의 나토키나아제가 만나 혈관 건강을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조합입니다. 4. 청국장 섭취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 1. 청국장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다면 들기름, 참기름을 섞으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꿀을 약간 섞어 먹으면 단맛이 나면서 발효치가 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된장과 섞어서 비율을 조절하며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장이 약해서 청국장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면 처음에는 소량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청국장을 꼭 익혀 먹어야 한다면
최대한 약한 불에서 짧은 시간만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을 국에 넣고 먹을 경우 국이 다 끓은 후 마지막에 넣어 섞는 것이 최선입니다. 5. 결론. 청국장은 단순한 콩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효균이 가득한 장수 식품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장 건강 개선,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감소하거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숟가락의 청국장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히 바꿔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장수 식품 홍삼. 홍삼은 단순한 보약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혈압 조절, 항산화 효과 등 강력한 효능이 입증된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에는 꾸준한 홍삼 섭취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홍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제대로 된 효능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홍삼이 건강에 좋은 이유. 홍삼은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만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포닌진 세노사이드 성분이 증가하면서 더욱 강력한 양리 작용을 합니다. 홍삼의 주요 건강 효과. 면역력 강화, 면역세포 활성화, 감기독감 예방, 만성 피로 개선, 피로 회복,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활력을 증진, 혈압 조절,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 항산화 효과,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 기능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 혈당 조절,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당뇨 관리에 도움. 2. 홍삼을 잘못 먹는 경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 홍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두통, 불면증, 위장장애,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복에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공복 상태에서 너무 많은 홍삼을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경우 공복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시중에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낮거나 당이 많이 첨가된 홍삼 제품이 많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6년근 홍삼을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홍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올바른 섭취량 지키기. 하루 36지 홍삼 조각 기준 또는 홍삼 농축액 일지 적정량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 섭취 시간.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1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늦게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홍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홍삼 따뜻한 물. 홍삼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단,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70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홍삼꿀. 홍삼 특유의 쓴맛이 부담스러울 경우 꿀을 조금 섞어 먹으면 맛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하지만 당분이 높은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홍삼 대추. 대추는 홍삼과 궁합이 잘 맞아 위 건강을 보호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삼을 다릴 때 대추를 함께 넣으면 부드러운 단맛이 나면서 먹기 쉬워집니다. 홍삼, 인삼 또는 도라지. 인삼이나 도라지를 함께 다리면 면역력 강화와 기관지 보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4. 홍삼 섭취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 1위장이 약한 사람이 홍삼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면 공복이 아니라 식후 30분 1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을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홍삼을 먹으면 잠이 잘 안 온다면 홍삼은 혈액순환과 대사 작용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이나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홍삼이 너무 쓰다면 꿀, 대추,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쓴맛이 완화되면서 건강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홍삼을 먹으면 안 되나요?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시중의 홍삼 제품 중에는 당이 많이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없는 순수 홍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홍삼은 중년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자연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혈압 조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루 적정량을 지키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36지의 홍삼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천천히 섭취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수, 식품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강력한 면역 증강 및 항암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기력을 보강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조절, 뼈 건강 유지, 장내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핵심 성분인 렌틴 알렌티넘과 베타글루칸 베이터-GLUCA는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표고버섯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제대로 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최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이 건강에 좋은 이유. 표고버섯은 자연이 준 강력한 항산화 및 면역 증강제입니다. 특히 노화 방지,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유지, 대장암 예방 등의 효과를 가진 천연 항암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주요 건강 효과. 면역력 강화 렌틴한 성분이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감염 예방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혈중 LDL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예방 및 혈관 건강 증진. 혈압 조절 및 혈액순환 개선, 고혈압 예방, 혈관 탄력 증가. 소화기능 개선 및 장내 환경 정화, 장내 유익균 증식 촉진, 장내 독소 배출, 변비 해소. 뼈 건강 강화 및 골다공증 예방, 비타민 D 함유량이 높아 칼슘 흡수율 증가.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 및 피부 건강 개선. 이처럼 표고버섯은 단순한 버섯이 아닌 매일 섭취하면 건강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2. 표고버섯을 잘못 먹는 경우.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 표고버섯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미량의 독소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 표고버섯의 다당류 성분이 장내에서 발효되면 가스 생성이 증가하여 복부 팽만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말린 표고버섯 6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조리하는 경우. 표고버섯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D는 기름에 튀길 경우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익히면 렌틴함과 베타글루칸 성분이 감소하므로 적절한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3. 표고버섯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말린 표고버섯을 활용하기. 표고버섯을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햇빛에 건조된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골다공증 예방과 칼슘 흡수율 증가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사용 전 30분 이상 물에 불려서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표고버섯 우린 물 활용하기.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담가 2시간 이상 우린 후 이 물을 국물 요리에 활용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표고버섯 국물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하루 적정량 섭취하기. 말린 표고버섯 6개, 생표고 10개가 적정 섭취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표고버섯 미역국. 표고버섯에 비타민 D와 미역에 칼슘이 많아 골밀도를 높이고 뼈 건강을 강화합니다. 표고버섯 마늘.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표고버섯의 면역력 증진 효과를 배가시켜 암 예방과 혈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표고버섯 현미밥. 현미밥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 효과가 증가합니다.
표고버섯 된장국. 된장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 조절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4. 표고버섯 섭취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 1위가 약한 사람이 표고버섯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면? 표고버섯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 과정에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엔 소량부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후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표고버섯을 장기 보관하는 방법. 말린 표고버섯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영양소가 유지됩니다. 생표고버섯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표고버섯을 오래 익혀도 될까? 표고버섯 국물은 오래 끓여도 괜찮지만 볶음 요리에서는 짧은 시간 가열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5. 결론. 표고버섯은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혈압 조절, 뼈 건강 유지 등의 강력한 효능을 가진 장수 식품입니다. 특히 렌틴함과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우려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표고버섯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미역이 건강에 좋은 이유. 미역은 필수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해조류로 특히 갑상선 건강, 혈액순환 개선, 장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역의 주요 건강 효과. 갑상선 건강 유지, 요오드 함유량이 높아 갑상선 호르몬 생성 촉진, 혈액 정화 및 혈압 조절, 혈액을 맑게 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 독소 배출 및 장 건강 개선,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 항암 효과 및 면역력 강화, 푸코이단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 피부 건강 개선 및 노화 방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 유지,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예방,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를 강화. 이처럼 미역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자연식품입니다. 2. 미역을 잘못 먹는 경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 미역은 요오드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건조 미역 23지 적정량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 미역의 끈적한 점액질 알긴산이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한 사람은 처음에는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과 간장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미역 자체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도한 소금 섭취는 오히려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 싱겁게 끓이는 것이 건강에 더욱 유리합니다. 3. 미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불린 미역을 활용하기. 건조 미역을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면 알긴산이 활성화되어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불리면 수용성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30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역국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기. 미역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들기름이나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적정량 섭취하기. 건조 미역 기준 하루 23지 적정 섭취량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은 꾸준히 섭취해도 괜찮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미역 된장국. 미역과 된장을 함께 먹으면 장내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미역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미역 두부.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과 미역의 미네랄이 만나 혈압 조절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미역 현미밥. 미역의 알긴산과 현미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미역 계란. 계란과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져 근육 유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4. 미역 섭취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법. 1.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 미역을 먹어도 될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요오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 미역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면 미역을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위장을 보호하면서 소화를 돕습니다. 산미역을 보관하는 방법. 건조 미역은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변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린 미역은 냉장 보관 시 23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미역은 갑상선 건강 유지, 혈압 조절, 해독, 작용, 장 건강 개선 등의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장수 식품입니다. 특히 알긴산과 푸코이단 성분이 풍부하여 중금속 배출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자연식품입니다. 하지만 요오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며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린 미역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증가하며 미역국은 싱겁게 끓이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15지의 미역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확실히 바꿔줄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면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장수를 위한 5가지 필수 식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노화 속도가 늦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걸 매일 챙겨 먹는 게 가능할까?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만 시작해도 1년 후,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들깨 하루 한 숟가락이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 건강이 좋아지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이 가능합니다. 홍삼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회복해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암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미역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갑상선과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약해지고 혈관은 막히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병 같은 질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새롭게 재생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몸도 건강하게 바뀌고 나이보다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2.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3단계 실천법. 1단계 한 가지부터 시작하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는 들깨부터 다음 주에는 청국장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 보세요. 2단계 나만의 루틴 만들기. 아침에 홍삼 한 조각. 아침 식사에 들깨가루와 청국장 추가. 점심에 미역국. 저녁에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요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도록 루틴을 만들면 습관으로 정착됩니다. 3단계 작은 변화 기록하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지 체크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피로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달 후 거울을 보면서 피부가 맑아진 것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실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 83세 10년 넘게 심장질환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들깨와 청국장을 섭취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숨이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 86세 40년간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홍삼과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후 인슐린 주사 없이 혈당이 조절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김정우 할아버지 84세간 질환으로 폭수가 차고 황달 증세까지 있었지만 미역국을 매일 섭취하면서 간 기능이 50% 이상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10년 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실천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건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오늘 시작하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봅시다.